문재인이 대통령이 될 때를 생각해봐. 문재인이 무슨 비전을 보여줬니? 아니. 나라의 미래를 그려줬니? 없었지. 아니야, 없었어. 보여준 거라고는 딱 하나. 적폐청산 같은 무슨 뜬구름 잡는 개소리를 하면서 캠페인을 벌였다고. 사람들이 이 선거 승리 후에, 서울, 부산 선거 승리 후에 막 이 승리 요인을 분석하고 있어. 이건 뭐 상대방도 마찬가지지. 저쪽도 패배 요인을 지들 나름대로 막 분석을 하고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어. 뭐 국힘당에 좌클릭이 먹혔다. 더 좌클릭을 해야 된다. 뭐 김종인이 잘해서 이긴 거다. 김종인이 광주를 찾아가서 이긴 거다. 뭐 이런 얘기들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설이 있는데 그중에 가장 많이 나오는 이야기가 뭐냐면, 또 자성의 목소리처럼 나오는 이야기가 뭐냐면, 이번에는 국힘당이 잘해서 뽑아준 것이 아니다. 민주당이 너무 못했고 민주당이 너무 싫었기 때문에 뽑아준 거지. 국힘당이 좋아서 뽑아준 게 아니라는 거지. 이건 뭐 사실 맞는 얘기잖아. 문재인이 싫어서 국힘당을 찍었다. 이건 문재인이 와도 부정 못할 거거든. 그래서 지지자들 사이에서는 정신 차려라. 안심하면 안 된다. 안도할 지금 타이밍이 아니다. 국힘당에게 자만하지 마라. 정신을 차려라. 이렇게 요구하는 지지자들이 굉장히 많아. 작년 총선 때도 그랬거든. 총선을 한 2달 남겨놓고 분위기가 되게 좋았어. 국힘당, 당시에 당 이름이 뭐였는지 몰라. 하도 바뀌어서 모르겠는데 국힘당은 잔치 분위기라 그랬었어. 잔치 분위기. 서로 누가 자기 사람 많이 꽂나 가지고 경쟁하는 잔치 분위기라 그랬다고. 그러나 우리가 또한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선거는 사실 원래 그런 거야. 둘 중에 하나야. 나를 좋아하게 만들거나 상대를 싫어하게 만들거나 둘 중 어느 쪽이든 승리하는 건 똑같아. 문재인이 대통령이 될 때를 생각해봐. 문재인이 무슨 비전을 보여줬니? 아니. 나라의 미래를 그려줬니? 없었지. 아니야, 없었어. 보여준 거라고는 딱 하나. 적폐청산 같은 무슨 뜬구름 잡는 개소리를 하면서 캠페인을 벌였다고. 해방된 지 75년이 지났는데 친일 청산, 친일파를 청산하겠다. 지금 친일파가 뭘 하고 있는데, 친일파가 누군데? 라고 물어보면 대답할 수 있을까? 아니, 기껏해서 한다는 소리가 저기 저 국힘당 저 보수 세력 저게 친일파거든요. 친일파의 후예거든요. 친일파의 잔재거든요. 이딴 소리나 하고 있었을걸? 그딴 구호를 들고 나와서 대통령 선거를 치른 거야. 근데 성공했어. 상대방을 더 싫어하게 하는데 성공한 거야. 상대, 박근혜 대통령, 그리고 박근혜 세력으로 불리는 그 세력을 온 국민이 싫어하게 만드는데 성공했다고. 그래서 비전 한 줄기 제시하지 못하면서 대통령이 된 거야. 결국 국힘당이 좋아서가 아니라 민주당이 싫어서 뽑은 거다라는 얘기는 맞는 얘기야. 그러나 이게 문제다라는 얘기는 반은 맞고 반은 틀린 얘기인 거지. 계속 민주당을 싫어하게 할 수만 있으면 문제 없어. 상관없어. 계속 승리할 테니까. 나는 그래서 조금 다른 질문을 던져보고 싶다. 다른 관점에서 질문을 던져보고 싶어. 과연 민주당을 계속 싫어하게 할 수 있을까? 문재인 세력을 계속 싫어하게 만들 수 있을까? 국힘당 세력 하면 너는 어떤 느낌이 드니? 국힘당이 좋니? 나는 국힘당이 좋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니? 아니 막 싫은 건 아닌데 그렇다고 확 끌리지도 않지. 그 싫은 건 아니라는 얘기는 나랑 좀 다르구나. 근데 어쨌든 국힘당 하면 대표적으로 좋아할 이유가 없는 어떤 세력의 이미지를 가지고 있어. 문재인은 대개문이라도 데리고 있잖아? 근데 국힘당엔 그것도 없어. 결국 국힘당은 상대가 말아먹으면, 상대가 망하면, 쫄딱 망하면 이렇게 줍줍 몇 개 이렇게 주워 먹고, 상대가 조금이라도 선전을 하면, 상대가 말아먹지 않으면 게임이 안 되는 그런 위치에 처해 있는 거야, 지금. 자기들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 그냥 상대방만 바라보고 있어야 되는 거야. 아, 이번엔 뭐 안 터지나? 뭐 안 받아먹었나? LH가 빵! 아, 옳다구나. 이번에는 이기겠구나. 이번에 봐. 선거의 1등 공신, 국힘당 승리의 1등 공신이라고 여겨지는 사람들이 막 언론이고 뭐 논객들이고 뭐고 다 1등 공신이다라고 꼽는 사람들 누구 있니? 국힘당 인물이 있어? 아니 없어. 없어. 나도 그런 영상을 찍었잖아. 조국, 김상조, 고민정, 뭐 윤미향, LH 그리고 박영선, 이런 사람들이 국힘당 승리의 1등 공신으로 여겨지는 거야.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 국힘당이 누가 잘했다는 얘기 들어본 적 있니? 아니. 국힘당이 누가 열심히 해서 승리했다 이런 얘기 들어본 적 있어?
없어. 사람들이 비꼬는 거긴 하지만 막상 국힘당에서 뭘 잘했냐, 국힘당 승리 요인이 뭐냐, 그러니까 저쪽 당을 배제하고 우리 당의 승리 요인이 뭐냐 할 때 뭐가 있디? 너도 뉴스고 뭐고 다 봤을 거 아니야. 뭐가 있디? 나오는 게 있디? 아니 없어. 없어. 기껏해야 좌클릭을 한 게 먹힌 것 같거든요. 이딴 소리나 하고 앉아 있는 거야 지금. 근데 예전에는 아니랬어. 고작 10몇 년 전만 해도 경제 하면 한나라당, 부동산 하면 한나라당, 이런 이미지가 있었다고. 그런데 지금은 이게 남지를 않았잖아. 없어. 아무도 이런 걸 떠올리지 않아. 그래도 쟤들이 경제는 잘하지, 이 생각을 떠올리지를 못한다고. 왜냐? 정체성을 잃었기 때문이야. 정체성을 잃었기 때문에. 나는 정치 성향이 굉장히 확실한 사람이잖아. 그치. 정치력 신념이 되게 강한 사람이지. 그걸 공개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무조건 현실을 도외시하는, 현실과 동떨어진 주장을 하고 싶지는 않아. 현실 정치는 이유가 있어서 현실 정치라고 불리는 거거든. 어느 정도는 타협도 하고 뒤로 좀 미루기도 하고 그리고 굽히기도 하고, 이래야 집권도 하고 나라를 운영할 수도 있는 거거든. 이래야 선택을 받을 수 있는 거거든. 유권자들의. 세상 모든 유권자가 나랑 동일하게 생각할 수는 없잖아. 세상 어느 유권자도 다른 모두랑 동일하게 생각할 수는 없잖아. 그러나 과연 그 타협이라는 것이 보수 정당, 우파 정당으로서의 정체성을 아예 버리는 것인가? 그게 과연 용인되는 수준의 타협인가? 그건 아니라는 거지. 지금 국힘당에게 당신네 당, 니네 당의 우파성에 대해서 이야기해봐라. 니네 당이 우파라는 정체성, 보수정당이라는 정체성이 어떻게 구성되고 있는지, 니네가 어떻게 그 이름에 걸맞는지 이야기를 해봐라. 그러면 과연 국힘당 내부 인물들이 여기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을까? 할 수 있을까? 심지어 한 것도 없이 어부지리로 자리를 주워 먹어놓고는 이렇게 얘기해서 미안한데, 이렇게 차갑게 얘기해서 미안한데, 솔직히 사실이잖아. 열심히 선거운동하고 열심히 뛰고 이런 사람들 알아. 고생한 거. 그런데 그건 상대당도 했거든. 그건 상대당도 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기기 위해 당신들이 뭘 했느냐? 상대당과 뭐가 구별이 됐느냐? 그냥 민주당이 아니었을 뿐이야. 민주당이 아니어서 뽑혔다고. 진중권이 그런 얘기 했잖아. 짝대기를 꼽았으면 격차가 더 벌어졌을 거라고. 맞는 얘기야, 어찌 보면. 그래놓고는 승리 요인을 분석하라니까 앉아서는 중도를 포용해서 이겼다, 좌클릭을 해야 된다, 이딴 소리나 하고 있는 거라고. 김종인의 좌클릭 전략이 먹혔다, 이런 소리나 하고 앉아있잖아 지금. 상대 정당이 가지지 못한 정체성, 상대 정당이 결코 따라올 수 없는 비전을 제시할 수 있어야 되는데 지금 국힘당이 그런 걸 제시하고 있나? 아니야. 지금 국힘당의 전략은 패스트 팔로워야. 더민당이 인당 25만 원 준다고 하면 그러면 우리는 인당 50만 원 주겠습니다. 더민당이 대출해 주겠다고 하면 우리는 그럼 대출도 해주고 탕감도 해주고 보조금도 주겠습니다. 이러고 있다고. 결국 어떻게 되느냐. 저쪽이 만들어 놓은 운동장에서 저쪽의 무기를 들고 싸우는 꼴이 되는 거야. 이게 반복되면, 이게 장기적으로 반복되면 어떻게 되느냐. 그때는 모든 사람이 이게 당연하다고 생각하게 돼. 그리고 이게 유일한 방법이라고 생각하게 된다고. 우파의 무기, 우파의 전략, 우파의 사고방식, 우파의 접근 방식은 받아들여지지 않게 되는 거야. 이미 그런 과정이 많이 진행이 됐어. 시장 자유, 규제 철폐, 개인의 권리, 이런 이야기, 이런 지극히 당연한 이야기를 하면 지금 대한민국에선 뭐라 그러니? 그런 사람들을 뭐라고 부르니? 지식의 칼? 극우라고 부른단 말이야. 극우. 이런 이야기를 하면 극우 소리가 바로 튀어나오는 거야. 내가 극우 유튜버래. 내가 왜 극우 유튜버니? 극우는 뭐고, 그럼 극이 아닌 우는 뭔데? 아무도 대답을 못해. 지금 대한민국에서 좌우를 어떻게 구분하니? 보조금 100만 원 주냐, 보조금 50만 원을 주냐를 가지고 좌다 우다를 구분한다고. 이런 나라가 돼버렸기 때문에 모든 정상적인 사고는, 모든 정상적인 말은 전부 극우가 돼버리는 거야. 그런데 그걸 만든 게 누구냐? 그런 상황을 만든 게 누구냐? 국힘당인 거야. 더민당이 아니야. 국힘당이 이런 상황을 만든 거라고. 김종인 씨, 솔직히 말해서 뭘 했는지 잘 모르겠는데 한 게 있다고 치고, 엄청 잘했다고 치고, 그 사람의 목표가 뭐였니? 김종인 씨의 목표가 뭐였을까? 대한민국 보수 진영의 재건? 대한민국 우파 진영의 재건? 아니야. 김종인의 목표는 국힘당이라는 정치 세력의 재건이었다고. 과연 이런 상황에서, 이런 판에서 국힘당이 선택받는 정당이 될 수 있을까? 오세훈, 박형준 두 후보는 과연 선택을 받았나? 아니야. 더민당이 더 미웠을 뿐이라고. 그건 팩트야, 그냥.
그러면 앞으로 더민당을, 앞으로 민주당을, 앞으로 문재인을 더 미워하게 만들 수 있나? 그리고 그 상황을 유지할 수 있을까? 아니, 지금 전략으로는 불가능하다는 거지. 민주당이 나라를 말아먹고 있어. 나라를 말아먹는 동안 손에 권력만 쥐지 못했을 뿐 똑같은 소리를, 민주당이랑 똑같은 소리를 하고 있던 세력, 니들은 뭐가 다른데? 라고 물어보면 우리는 보조금을 적게 줍니다. 보조금을 많이 주면 나라가 망하거든요. 그러니까 보조금을 적게 줍니다. 이런 소리밖에 할 말이 없는 정당, 그런 정당끼리 그런 방법으로 경쟁하는 상황이라면 모든 선거는 오직 누가 더 큰 똥을 쌌나, 둘 중에 덜 큰 똥을 싼 놈을 고르자, 이 꼴이 될 수밖에 없는 거야. 모든 선거가. 나만의 정체성, 오른쪽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진다는 입장에서 보면 오세훈 시장은 지난 며칠 하는 걸 보면 방향을 잘 잡은 것 같아. 규제 철폐하고 시민단체 털고 새는 예산 막고 이런 게 다 우파적인 접근이거든. 어려운 게 아니야. 절대 어려운 게 아니야. 우파식 접근은 항상 인기가 없다. 반드시 시민의 반대에 부딪힌다. 아니, 천만에. 니들이 모르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거야. 우파 이념이 얼마나 매력적인지 모르니까. 니들 정치인 타이틀은 달았는데 18살짜리 지식의 칼 구독자보다도 나라의 미래에 대한 고민이 없는 니들이 그걸 모르니까 착각하는 거라고.